네, 이윤정 기자의 야심작입니다. 여행지로 떠나볼 텐데 오늘 어디로 떠나보자? 오늘은 대구의 심장으로 안내하겠습니다. 네. 지금도 대구는 굉장히 대도시고 중심 도시지만요. 조선시대부터 이곳에 경상가명이라는 곳이 있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도청 같은 곳이에요. 경상도의 중심지로서 이제 뭐 정치, 행정, 또 뭐 경제, 군사 이런 걸 다 통괄하던 곳인데 이곳을 중심으로 이 성이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그거를 대구 읍성이라고 하는데요. 오늘 네. 그 흔적을 따라서 좀 여행을 가볼까 합니다. 지난번에도 우리 왜 서울에 골목. 서촌 골목을 좀 골목 소개해드렸어요. 네. 네, 그 서촌과 좀 닮은 듯하지만요. 대구의 이 사성로는 더 이야기가 많습니다. 사실은 읍성이 있다고 하는데 지금은 전혀 흔적을 찾아볼 수 없죠. 왜냐하면 1906년에 일제강점기 때 이 대구의 읍성이 헐렸어요. 이게 좀 읽어드릴게요. 당시 관철사 서리로 있던 박중양이라는 사람이요. 일본 거류민단이 철거해달라는 건의를 받아들여서 아무 허락도 없이 당국의 허락 없이 그냥 철거해버립니다. 그때 대한매일신보에 1906년 11월 11일 이런 기사가 났어요. 읍성을 허물고 나온 성돌 하나에 엽전 한 양씩을 받고 일본인에게 팔았다는 그런 아주 가슴 아픈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이 있던 자리에 그대로 성로가 생겨서요. 지금 북성로, 동성로, 남성로, 서성로 이렇게 부르는 사성로를 중심으로 오늘 여행을 갈까 합니다. 그래서 사성로인 거예요? 네, 그래서 사성로가 됐죠. 네. 이렇게 여행지를 소개를 받다 보면 일제 흔적이 너무나 많이 남아있는 정말 많이 남아있어요. 울컥하는 부분이 조금 근데 사실 뭐 있어요. 울컥하기 전에 네. 경상 가명이 있어서 대구는 정말 부유한 도시였고요. 이 양령시라는 한약 시장이 있어서 정말 전 세계적으로 또 유명했던 곳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오늘 이 여행의 시작은요. 대구역에서 내리자마자 중앙대로를 좀 걸으면 지금 저게 1900년대 사진인데요. 저 맨 오른 지금 기와집이고요. 지금 맨 오른쪽에 보이는 저게 성당입니다. 계산 성당인데요. 1901년인가 지어진 그러니까 그때 사진인가요? 1900년대 초의 사진인데요. 아직도 있나요?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소개해드릴 텐데요. 이 여행은 이 사성로를 중심으로 시작이 되는데 먼저 경상가명공원에 가셔서 이때 역사를 좀 찾아보시면서 이 대구를 좀 공부를 하시면 좋은데요. 임진왜란 때 이 무너졌던 대구 읍성을 다시 영조 때 축성을 했고요. 일제강점기 때 다시 부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성로에 대해서 그럼 이 이게 지금 지도가 대부분 이렇게 지난번에도 그렇지만 지도가 좀 돼 있는데 여기도 지도가 돼 있나요? 그렇습니다. 대구 중국청 홈페이지에 가시면 이제 골목 투어 지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따라서 걸으시면 되는데요. 이 사성로가 굉장히 길어요. 저는 하루 종일 걸었는데도 정말 벅찰 정도로 좀 부지런히 걸으시면 되는데요. 먼저 남성로부터 시작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약전 골목, 읍성로 중에서 양령시가 있던 약전 골목으로 가시면 되는데요. 지금 보이신 게 약전골목 바로 옆에 있는 제일교회라는 곳입니다. 저기는요, 1937년에 지어진 고딕양식 건물이고요. 지금 보시면 남쪽에 있는 남성로에 약전골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선시대부터 굉장히 유명한 양령시로 유명해서요. 여기 산약재를 거래해서 만주, 중국, 몽골, 뭐 아라비아 등으로 다 수출했다고 하고요. 지금도 이 몇백 년 동안 이 골목에 깃든 한약 냄새 때문에 걷기만 해도 병이 낫는다는 속설이 있을 정도입니다. 냄새가 나겠네요. 그러니까요. 골목 들어서면. 아플 때 저기 한번 가야 되겠는데. 다음에는 또 어디 가봐야 되나요? 지금 아까 보신 데가 양령시 바로 옆에 제일교회가요. 뽕나무 골목이라고 불리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 뽕나무 골목으로 들어가시면요. 이번에 한일 역사에 이 항일 운동을 벌였던 역사를 좀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그 시 아시죠? 빼앗긴 드레도 보문노는가. 이상화 시인의 고택이 이 뽕나무 골목에 있습니다. 이 계산동 2가에 위치했는데요. 저기가 지금 이상화 선생의 고택인데 1939년부터 작고하던 1943년까지 저곳에서 사셨습니다. 사실 이 고택은요. 여기가 워낙 중심지다 보니까 2001년에 재개발 때문에 허물어질 계획이 있었어요. 근데 대구 시민들이 100만 명 서명 운동을 해서 저 골목을 지켜냈고요. 지금 저 골목에는 이제
이 이상화 고택을 찾아서 사람들이 네. 항일 역사를 좀 돌아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실제로 저기서 윤장근 회장이라고 이상화 기념사업회 회장님을 만났는데요. 이 말씀하셨어요. 이 일제가 서재 천장을 뜯어서 원고를 다 가져가 버렸다고 합니다. 어머나. 그래서 이상화 시인이 생전에 시집을 한 번도 못 내셨는데 그 이유가 가져가서. 원고를 다 빼앗겨서 낼 수가 없었고요. 바로 저 집에서 작고하셨는데 작고하시기 전에 일본은 반드시 망한다라고 1944년에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네. 작고하실 때 그 말씀하고 돌아가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광복을 못 보고 네, 안타깝게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셨고요. 참 저런 걸 놔두고 왜 재개발을 하려고 그러는 건 도대체 어떤 생각으로 시작을 했을까요? 나는 그게 꼭 시민들이 100만 서명을 해야지만 저걸 저렇게 그대로 둬야 되는 걸까요? 그게 저런 문제뿐만이 아니라 네. 그 오늘날 우리 현대 사회에서 그 무엇인가 소중한 것이 망가지는 그 모든 배경에는 다 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네. 그렇겠죠. 예. 돈 문제가 있긴 결국 하겠죠. 그 뭐 재개발이 네. 더 많은 이익을 남길 수 있다 뭐 이런 네. 것들인데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그 문화를 지킨다라는 것이 얼마나 더 많은 큰, 돈을 벌 수 얼마나 있는? 많은 것들을 네. 지킬 수 있는 것인지 조금 좀 더 생각을 깊이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주판기 앞단위만 따지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리고 여기 이 이상화 선생 집 네. 옆에는요, 이 대구 출신의 민족 자산가이자 잘 아실 거예요. 국채 보상 운동을 네네. 하셨던 서상돈 선생 고택도 있습니다. 더 의리하라고 좋고요. 네. 그때 이제 대구의 유지분들이 이 항일에 동참했다는 역사를 좀 볼 수 있어서 굉장히 뿌듯한 거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네. 뽕나무 골목에서 바로 나가시면요, 아까 말씀드린 계산성당이 보입니다. 네. 무려 1901년에 지어진 아주 오래된 건물이고요. 그 건물 안에 지금 계산성당 네. 보시면 네. 건물 안도 굉장히 이 옛 고딕 양식으로 지어졌다고 하는데 저 안도 오, 정말 아름다워요. 멋있네요. 와. 정말 깜짝 놀랄 정도로 네. 예쁜 풍경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네. 여전히 이제 많은 분들이 와서 기도를 드리고요. 네. 그 앞에서 나오시면요, 바로 앞에 언덕이 있고요. 제일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네. 거기가 아실 거예요. 재중원이 있던 아, 곳입니다. 재중원. 네, 당시 네. 동산의료원이라고 불렸는데요. 거기가 이제 항일 역사를 또 짚어볼 수 있는 곳입니다. 네. 이 제일교회로 올라가는 길이 계단, 90계단길이라고 해서 90개의 계단이 있는데요. 거기를 저기는요, 좋네요. 바로 네. 3.1 운동길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네. 대구에서는 1919년 3월 8일에 대구 조선 독립 만세 운동을 벌였습니다. 근데 네. 저 길을 따라서 왔고요. 지금 보이는 건물은요, 선교사의 집인데 네. 저 밑에 하얀 돌이 대구 읍성에서 나온 돌입니다. 아, 대구 읍성에서 그거. 나온 돌을 사서 기단을 만들었다고 해요. 그때 이제 선교사들이 여기 문화가 없어지는 걸 보고 안타까워하면서 저 돌을 사서 기단을 만들어서 지금 볼 수 있는 유일한 대구 읍성의 흔적이기도 합니다. 네. 또 저기 언덕에 올라가시면요, 그 동산병원 솔밭 오솔길에서 저기를 지나서 이 대구 개성학교, 신명학교 학생들이 만세운동을 벌이던 길이라고 해서 지금도 많은 학생들이 역사의 자취를 따라서 또 공부하러 오기도 합니다. 네. 정말 골목 곳곳에 근현대사가 살아 숨쉬는 것도 같고요. 좀 울컥 정말 하기도 하고요. 울컥해. 정말 네. 그 여행은 사람을 좀 마음을, 영혼을 좀 살찌게도 하지만 이 머리를 유식하게 해주는 그렇죠. 그 살아있는 역사를 좀 네. 공부할 수 있는, 그냥 말로만 재중원이 어디고 뭐 맞아요. 네, 6.25 때 어땠고 이런 네. 것보다 돌아보시면서 한번 네. 아이들과 공부하는 것도 정말 좋고요. 사실은 여기가 근현대 역사만 있다고 하시면 좀 또 안타깝고요. 서운한 게 있어요? 예, 근현대의 낭만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사실 여기가 이 서성로를 돌아 다시 북성로로 올라오면요, 네. 향촌동이라는 곳이 있어요. 네. 완전 활락가인데 저긴 중앙로가 왜냐하면 제가 이 오전에 남성로를 돌고요, 오후쯤에 서성로 돌아서 북성로로 왔는데 네. 벌써부터 이렇게 약간 흥건히 취한 취객들이 있을 아, 정도로 분위기가 완전히 틀리네요. 네, 그래서 먼저 네. 사실은 오전에 저기를 저는 가보시라고 좀 네. 추천을 드리는 이유가 네. 자칫 취객들을 만날 수 있기 아, 때문입니다. 근데 네. 향촌동이 뭐 때문에 좀 유명해지냐면요, 6.25 전쟁 당시 피난민들이 여기에 많이 모였는데 특히 예술가들이 아, 이곳에 모여서 네. 문학 활동을 하고 예술 활동을 했다고 네. 합니다. 여기에 아시겠네요. 있던 르네상스 음악 감상실이라는 곳이 있어요. 네. 근데 6.25 때 이 외신에서 이렇게 타전했다고 해요. 어떻게 해요? 폐허에서
바흐의 음악이 들립니다. 어머나. 그러니까 정말 폐허에서 이 르네상스 음악실에서 바흐의 음악, 뭐 이런 네. 클래식 음악이 흘러나오는데요. 실제로 저곳에 클래식 음악실이 있습니다. 그 향촌동에 녹향이라는 곳인데요. 지금 저게 르네상스 써 그 있는데요. 음악 감상실이었던 터고요. 아. 지금은 다 저기가 나이트나 아니면 콜라텍 이런 걸로 바뀌어 있더라고요. 너무 분위기가 튀는데요. 지금 보이는 게 녹향이라는 클래식 음악 카페입니다. 감상실. 네. 1946년에 저 자리에 그대로 생겼고요. 네. 우리나라 최초 클래식 카페라고 합니다. 네. 저게 이창수 선생님이 만드신 건데 제가 기사 찾아보니까 다방. 10월 6일에 작고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얼마 전이시네요. 네, 60여 년 동안 저기서 이제 음악 카페를 하셨는데 지금 작고하셔서 저 때도 저 녹향을 어떻게 운영하느냐 이런 거에 대해 이슈가 많았는데 자손들이 좀 저걸 지켜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또 지나다 보시면요, 백조 다방, 뭐 꽃자리 다방, 화월 여관, 백록 다방 이런 예전에 이중섭이라든지 뭐 시인 구상들이 저기서 돌면서 그런 문학 활동을 했다고 하니까요. 한번 돌아보시는 것도 참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네요. 잘하시겠어요, 네. 정말. 대구 가면 또 이렇게 들리게 되는 곳이기도 한데 사실 이 골목 풍경이라는 네, 네. 것이 사실 우리들에겐 좀 독특한 감흥을 주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다음 주에 소개해 드리려고 준비한 책이 그 고 김기찬 그 사진 작가, 네. 우리나라 대표하는 사진 작가분 중에 하나인데 평생을 골목만 찍으셨잖아요. 60년대, 70년대. 네네. 심지어는 같은 곳에 같은 모델을 세워놓고 30년 만에 가서 다시 찍은 네. 그 사진도 굉장히 인상 깊은데 네. 이 골목길이라는 것이 우리의 어떤 추억과 우리 삶과 어떻게 이게 연결이 되어 있는지 정말 잘 알 수 있거든요. 그 골목길이 주는 매력 다음 주에까지 계속 이어주실 겁니다. 다음 주 예고까지. 네. 특집을 준비하신 것 같이 마치 예. 정말 대구 읍성로 이 역사뿐만 아니라 문화 그리고 낭만까지 저는 이 폐허에서 바흐의 음악이 들린다는 말이 오늘 하루 종일 기회 남을 것 같아요. 정말요. 네, 진짜 인상적이었어요. 가는 길하고 여행 팁 좀 알려주세요. 걷기 여행이니까요. 기차 타고 대구역 가시면요. 바로 중앙대로 걸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네. 바로 이 사성로 표시가 되어 있으니까요. 쭉 걸어보시면 되고요. 사성로 안에도 골목들이 정말 실핏줄처럼 이어져 있는데 네. 유명한 골목이 있어요. 진골목이라고 해서 대구 말로 길다라는 의미로 진골목이라서 질다, 이런. 거기도 한번 가보시고요. 네. 뭐 화교거리, 향촌동 문인거리, 경상 감영공원도 가보시고 또 아까 말씀드린 이상한고택 계산성당부터 해서 야시골목, 신발골목, 로데오골목, 사성로 안에 정말 이 볼거리들이 많으니까요. 천천히 하루 종일 좀 정말 관광객이자 여행객이 돼서 한번 네. 걸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느 한 군데 우리나라가 뭐 왜 대구, 뭐 부산, 광주 이런 데는 도시다 그러니까 별로 볼 게 없을 거다 아니면 그냥 그런 도시다라는 생각이 들죠. 생각이 네. 들잖아요. 근데 그 안에서도 이렇게 움직이는 것들, 살아있던 것들이 있다는 것들 여러분들 좀 기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좀 더 자세한 내용 위해서 좀 문의하고 싶으신 분들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중구청 네. 홈페이지 가시면요. 이 문화관광과에 이 지도가 나와 있으니까 내려받으시면 되고요. 네. 따로 해설사를 동반한 골목 투어도 계속 진행 중이에요. 그래서 신청하시면 이렇게 자세한 설명을 들으면서 좀 걸으실 수 있습니다. 미리미리 준비하실 때 아까 그런 지도는 꼭 기본으로 갖고 가셔야 될 겁니다. 정말요? 지난번에 네. 서촌도 마찬가지였는데 네. 서울 중구청 가면 주실 거 아니에요, 그거는. 네, 그렇죠. 예. 홈페이지에 다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들고 예. 가셔야지 가서 여기가 거기라 그랬는데 이렇게 찾고 다니면 못 찾을 가능성도 특히 있으니까. 골목이니까요. 그럼요. 예. 네. 자신이 살고 있는 곳에 네. 지도를 가지고 간다는 거 굉장히 어색해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외국에 나가서요. 외국인들하고 얘기를 하다가 네. 나 거기 가봤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어떻게 저는 못 가본 곳, 40년을 그쵸. 살아도 못 가본 곳을 그 사람들은 그 지도가 갖고 있는 힘이 그만큼 큰 것 맞아요. 같아요. 그렇죠. 네. 아니면은 요즘에 이렇게 스마트폰 잘 돼 있는 거를 네. 갖고 들고 다니시더라도 꼭 이렇게 찾아서 보시면서 여행을 그것도 즐기시는 괜찮은 거. 방법이겠네요. 요새 길 걷는 거 좀 유행이잖아요. 뭐 둘레길, 올레길 잘 유행인데 그렇죠. 골목길 여행도 정말 괜찮겠네요. 매력적인 것 같아요. 네. 네. 오늘 김성신 평론가 그리고 이은정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